자, 안녕하세요. 3월 13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고요. 지금 어떤 내용이 나오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자면 일단 뉴욕 증시는 트럼프의 관세 전쟁이 이어졌지만 물가가 잡히는 모습이 보여지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완화되며 혼조세로 장이 마감되었습니다. 근데 혼조라고는 하지만 물가 영향이 크다 보니까 대형 회사들은 대부분 올라갔고 그러다 보니 사실상 상승장이 온 것이 아닌가. 어제에 대해선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조금 자세하게 현재 어떤 상황인지를 풀어보도록 하자면 일단 트럼프가 밀어붙이는 일단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는 발효가 되었습니다. 25%. 근데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구리도 추가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이걸 밀고 가는 걸까라는 걸 생각을 하면 핵심은 단순합니다. 미국 내에서 제조업을 키우기 위해. 근데 제조업이 가장 기본이 되는 건 원자재일 수밖에 없잖아요. 철이나 이런 게 있어야지 만드니까. 근데 계속해서 미국은 해외에서 수입하는 물량이 한국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 포스코를 중심으로 나머지가 확장이 됐다라는 걸 생각을 하면 미국은 딴 건 몰라도 제조업을 위해서라면 뭐 철강이나 알루미늄 구리는 양보 못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다 보니까 서두른다 정도로 여기에 대해선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반발하는 국가는 있을 수밖에 없겠죠. 하다 보니까 캐나다는 물론이거니와 EU에서 보복 관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들 볼 수가 있고요. 이게 불확실성으로 증시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수밖에 없다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네, 이런 타이밍이 나온 호재가 뭐다? 미국 증시의 어깨를 좀 가볍게 해준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미국의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근데 둔화가 됐어요. 전월 대비 0.2, 전년 동월 대비 2.8%가 나왔는데요. 이 두 개 모두가 예상치보다 각각 0.1%만큼 떨어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 거예요. 목표하는 게 2%이기 때문에 여기에 점점 가까워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그럼 시장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극적으로 되게 좋은 내용이 나왔다라고 평가를 하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럼 향후에 관세 우려 때문에 조금 물가가 튕겨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부분이 방어를 해주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미국에서 가장 걱정하는 게 스태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우려는 덜해질 것이고 당연히 이 물가가 잡히는 게 점점 빨라지게 된다면 어느 순간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은 커지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럼 금리 인하까지 진행이 된다면 시중에 돈이 풀린다라는 거고 증시는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 급등을 할 겁니다. 그때 예시로 볼 수 있는 게 보다 과거 2020년 코로나 당시 미국이 돈 푼 것, 그리고 최근을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중국 돈 풀고 있어서 증시 올라가고 있고요. 독일 돈 푼다라는 예고 때문에 증시 올라가고 있죠. 예. 미국 마찬가지로 이들 따라서 올라갈 가능성 높아지고 있다 정도로 여기에 대해선 파악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지금 떨어진 거 금리 인하 시작하면 또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확률은 뭐다? 시카고 상품 거래소 기준 지금 연 2회 금리 인하 가능성은 사실상 90% 이상이라 확정이긴 하거든요. 이게 3회로 갈지 혹은 그 이상까지 연결될지 여기에 집중하면서 숫자가 증가하면 이게 우리가 원하던 내용이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나라는 걸 생각해 보면 좋은데 일단 지금처럼 물가가 가만히만 있어도 둔화되는 거 굉장히 좋은 거고요. 이외에도 미국의 재정 지출이 주는 거 이게 호재가 될 것이고요. 유가가 안정세 보여주는 거 이거 역시 호재가 될 겁니다. 첫 번째는 잘 하고 있고 유가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66달러까지 떨어졌긴 했지만 이번에 반등해서 67달러 되긴 했거든요. 그래도 70달러 아래에서 꾸준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이 역시 호재로 작용을 할 수 있다로 보시면 되고 더 많이 떨어지게 된다면 진짜 금리 인하에 속도가 붙겠구나 기대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국 쪽에서 안 좋은 내용 속 호재의 내용이 많이 나오고 있다? 요렇게 오늘에 대해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럼 이제 요거 이후의 것들은 제가 후속 영상을 통해서 또 촬영을 해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 관심 있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거 봐주시면 되고 이제 이것 말고 이외에 우리가 보면 좋을 만한 뉴스가 뭐가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자면 일단 로봇 엄청나게 발전 많이 하고 있습니다. AI를 이용해서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지고 있어요. 근데 이건 로봇만의 이러한 성과일까요? 아닙니다.
헬스케어도 마찬가지고요. 자율주행부터 시작을 해서 별의 게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럼 반도체 사용량도 증가를 하게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첨단 반도체에는 걱정할 게 없는데 범용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올라오다 보니까 우리나라 기업들 실적이 깎이는 것이 아니냐 말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걸 미국이 대신 압박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국 기업들 범용 반도체가 글로벌로 뻗쳐나오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가 이걸 결국 다 먹을 수 있겠네 생각을 할 수 있고, 삼성은 미국에 공장도 많이 지었기 때문에 그만큼 실적이 어느 정도 방어되는 이런 모습도 보여지게 될 수 있겠죠. 그럼 우리나라 소부장까지도 이건 호재라고 생각을 하면서 보면 되는데,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AI가 커지면서 반도체가 커지는데 전력 소비 시설도 같이 올라가게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지금 LNG가 엄청나게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에 투자 러시가 계속되고 있으니 관련으로 연결되어 있는 뭐 가스터빈부터 시작을 해서 수소까지 쭉 한번 보시면 되는데, 근데 그 중에서도 가스터빈은 원래 좋았으니까 요 수소가 돋보이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대기업들이 이제는 간다라고 투자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야 이거 확실히 수소 쪽 요즘에 많이 가라앉았었는데 빠르게 올라갈 수도 있겠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수소의 발전은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한 단계씩 점프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어느 정도 이 밸류가 채워지면서 주가 갑자기 훅 저 위까지 올라가는 모습들 보여지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소도 많이 봤다, 관심 있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다시 한번 재평가를 해보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여행 같은 경우에는 다변화가 잘 되면서 나름 괜찮은 실적들을 뽑아내고 있다는 거 알려주고 있고요. 그리고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긍정적이다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완전 대형사들은 조금 둔화가 되고 있는데 인디, 그러니까 중소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대기업들이 몇 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해서 이쪽은 여러분들 위탁 생산부터 해가지고 연결되어 있는 곳이 있다면 한동안은 성장세가 이어질 수 있으니 관심 가지면서 보는 것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시장 정리 해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잘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 또 올라오는 걸 통해서 이 다음 내용들도 여러분들 쉽게 확인을 하실 수 있으니 이러한 쪽들 같은 경우에도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별 종목 살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은 약간 마이너스로 보여주고 있는데 보합권이고 또 이렇게 돈 들어오는 거 생각을 하면 그렇게 나쁘진 또 않다라고 여기에 대해 평가를 할 수 있겠죠. 정확히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두시면 좋을 게 뭐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일단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는 두 가지 호재가 큰 영향을 주면서 그동안 상승을 만들어 왔습니다. 근데 원전도 두 개로 갈리죠. 대형 원전과 SMR. 그런데 이 SMR 같은 경우에는 미국 쪽에서 워낙 좋은 소식이 많이 들려오게 되다 보니까 걱정할 게 없는데, 대형 원전은 요 체코 원전 계약이 눈앞에 와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어떠한 찌라시들이 돌고 있다. 이 마지막에 최종 계약에 사인을 해야 되는데 과거에는 대통령이 와서 서명을 했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이거 누가 하지? 잘못하면 연기가 될 수도 있겠다. 예상했던 게 3월이었는데 지금까지 뉴스가 안 나온 게 이에 대한 문제 때문 아니냐라는 평가가 올라오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지금 올라가나 싶다가도 약간 조정을 받았던 게 이런 부분에 영향을 받았다 정도로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정부 한수원에선 계약엔 문제가 없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이게 그럼 만약에 정말이라면 이 내용도 단순 찌라시에서 끝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추가적으로 체코 원전 하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3개까지 가며 최대 50조까지 사업비가 배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야 이거 우리가 가지고 올 수 있겠다. 그럼 두산 에너빌리티는 여기에 주기기를 독점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수주 잔고를 쌓을 수 있겠다. 이렇게 연결해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게 성과로 완전히 픽스가 난 거니까는
가격은 급등이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체코 하나가 마무리가 되면 그 다음 대형 원전에 대한 이야기들도 들려오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단위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중에 몇 개라도 끌고 오게 된다면 두산은 최대 수혜. 결국에 대형 원전은 나쁘게 생각할 걸 단 하나도. 그럼 이게 정말 그대로 진행이 된다면 예고했던 3월 결과가 나오게 될 테니 이번 달 정도는 편안하게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SMR 좋고 대형원전 좋은 가운데 요 가스터빈은 뭐가 핵심이냐 여기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금 전 세계는 이 AI 쪽에 대한 펌핑으로 인해서 원전과 함께 가스터빈이 대안으로서 엄청나게 떠오르고 있거든요. 근데 주문이 너무 많이 들어오게 되다 보니까는 지금 나 이거 사고 싶다라고 넣잖아요. 그러면 3에서 4년 뒤에 제품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하루가 다르게 이 AI 관련 사업이 발전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걸 이 뒤에 받으면 그럼 그때 받는 이 국가들이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 시간만큼 뒤처진다라는 느낌을 받게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다면 대체제를 찾게 될 수밖에 없을 텐데 이 가스터빈을 만들 수 있는 기업이 원래 전 세계 4군데밖에 안 됐어요. 근데 이번에 두산이 상용화를 하면서 5군데가 됐네요. 한데 이제 막 공장도 증설하고 있다 보니까는 만들 수 있는 제작 캐파가 비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여기 있는데 한번 해볼까? 라는 게 좀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쪽도 돈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게 많았는데 최근에 중동에서 연이은 수주가 계속 들려오고 있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엔 그럼 얼마다? 2.2조 원의 사우디 가스 복합 발전소 계약 두산이 받아냈다. 그러면 일부는 다 협력사들한테 넘어가겠지만은 가장 맛있는 걸 우리가 먹게 될 것이기 때문에 향후에 유지보수에서 만들어질 사업의 실적까지 생각을 하게 된다면 그럼 이런 게 쌓이고 쌓이고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두산의 재무제표는 또 한번 점프를 하게 될 수밖에 없다. 이런 평가를 받게 될 수 있겠죠. 하다면 이런 것들이 꾸준히 쌓이는 만큼 두산에 대해서 높은 평가를 해야 될 수밖에 없고 현재 주가의 상승에 대해서 그냥 단순한 단기 테마 때문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체급이 커져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다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나가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돈이 계속해서 들어온 이유에 대해서는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고 연결해서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여기에 대해서 큰 손으로 어떻게 평가하는지 수급 보면서 맞춰가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최근 외국인은 계속 들어오고 있고 기관도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어진다면 그러면 확실히 힘이 괜찮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횡보를 버티면서 이어갈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수급이 좀 세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힘 모았으니까 이렇게 엮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했을 때 지지라인 같은 경우에는 올라오고 있는 볼린저 하단 여기를 중요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 21선을 돌파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그대로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볼린저 상단까지 가고 그런 다음에 여기를 돌파 못하면은 여기가 고점인가 보구나 라는 부분 때문에 힘이 빠지겠지만 돌파한다면 쭉 올라가는 요거까지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를 돌파했을 때 저항이 있나라는 걸 생각을 하면은 지금 거의 역대 신고가 돌파하는 거나 마찬가지의 파동이 나오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 쭉 밀고 가면 된다라는 마인드로 여기서 홀딩 하시며 수익 극대화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그랬던 것처럼 추세가 이탈되면 힘 빠지네 조정 나오겠다 정리하시면 되는 거죠. 근데 그건 그때 가서 또 한번 다뤄서 말씀드릴 예정이니까 일단은 지금 이렇게 틀을 잡아가면 되겠다 정도로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글로 쓰면서 영상 마무리 끝까지 한번 보도록 하자면 일단 첫 번째 원전 괜찮은 상황이다. 시간이 조금 뒤로 미뤄질 순 있어도 그래도 걱정은 없다. 가스터빈은 이제 달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꾸준하게 일거리 들어오는 거 요거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수급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약하기 때문에 관망을 하면서 봐야 되겠지만 지금과 같이 외국인과 기관이 꾸준하게 들어오게 된다면 힘이 몰리는 거니까 문제는 없을 것이고 이랬을 때 지지라인은 볼린저 하단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21선 돌파하면 반등시장 그랬을 때 볼린저 상단을 그 다음 목표로 잡는 다음에 돌파 못하면 여기가 어떻게 보면 고점 근데 만약에 돌파까지 한다면 추세가 또 한번 잡힐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며 가면 가는 대로 밀고 가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 정리를 끝내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내용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길 부탁드리며
그럼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고요. 여러분들 모두 오늘 하루도 남은 시간 화이팅 하시고 행복한 한 주 마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